원장님들, 오늘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평상시에 기억력이라든지 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저를 보시는데 제가 원래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외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한의사가 외우는 걸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제가 이해력은 조금 발달이 되었지만 기억력은 암기력이라고 하죠. 그게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때 이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은 점수가 굉장히 높았고 암기력을 요구하는 과목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암기를 못하나 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포도주, 와인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이제 술을 마실 일이 좀 자주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술을 좀 더 먹는 다음 날에는 조금 약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던 차인데 곽승혁 원장님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깨끗한 물을 좀 자주 마시고 하면 주름살도 좀 예방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늘어나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덜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잘 자는 거를 좀 으뜸으로 치고 싶습니다. 잘 자야 몸도 회복이 되지만 뇌세포도 회복이 잘 많이 되고요. 특히나 수면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뇌 앞쪽에 있는 전두 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파괴가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 전두 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 앞쪽에 있는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잠을 짧게 자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되게 되고 의사결정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뭐 업무적인 효율성도 좀 떨어질 뿐더러 자기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짜증이 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뇌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성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전반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억력 감퇴, 노화 현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이만큼 좀 일찍 주무시고 주무시는 시간을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잘 잡으셔야지 되고 낮잠은 사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밤에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수능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수능을 보지 않는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런 수험생들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생활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요일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어깨를 많이 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여기에 있고 뇌는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깨끗한 산소를 담은 혈액을 머리 위로 잘 올려줘야 하는데 목이나 어깨가 뭉쳐져 있으면 꽉 뭉쳐서 혈류순환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스스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힘내라고 어깨를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잖아요. 그거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은 뇌세포가 바짝 이렇게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깨 잘 주물러 주세요. 물론 노화가 있겠지만 네. 이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지영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노화가 제일 큰 원인이다 보니까 노화를 재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생기는 사람도 있고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생긴다 하더라도 강도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조금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음인데요. 당연히 귀, 청각기관이기 때문에 이 청각기관에 이제 지속적으로 큰 자극이라든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등도의 자극이 좀 장기간 이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노인성 난청이 좀 빨리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질환들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뭐 특이하게도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영역에 이제 그 듣는 부분이 손상이 좀 잘 된다고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을 하겠지만 뭐 이제 특정 항생제라든지 이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하신 분들은 그 독성으로 인해서 노인성 난청이 좀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가족력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기저질환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따라서 발병 비율과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의 강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노인성 난청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난청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난청이 고민이다 보니까 난청 증상만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다른 노화적인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노인성 난청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질환이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노화 현상을 신기가 허해진다, 신기가 쇠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진 신기를 끌어올리는 특히 신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신기를 끌어올리는 치료는 복용하는 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녹용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뼈가 튼튼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녹용 상대, 중대, 하대 중에서도 뭐 중대 정도만 쓰셔도 무난은 한데 난청이나 이명이나 기억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상대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신경 회복, 뭐 세포 회복에 좀 도움이 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청인 경우에 또 침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귀 자체를 자극하는 혈자리들도 있는데 귀뿐만이 아니라 측두부, 머리 옆쪽에 위치한 여러 가지 근육과 경락들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목과 어깨까지 좀 같이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의 침 치료를 받으셔야 노인성 난청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남지영 원장입니다. 이제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추워지면 은근히 잘 발생하는 질환이 안면마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안면마비, 그중에 말초성 신경 안면마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면마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말초성 안면마비 이외에도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는데요. 중추성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에서 오는 안면마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뇌혈관계 질환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거나 뇌혈관계 질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유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거나 사지마비, 편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말초성 신경마비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 나에게 정말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말초성 안면마비는 70% 이상이 이유가 없는 특발성 벨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기타 등등 뭐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램제이 헌트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격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등이 있는데 이 말초성 신경 안면마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안면마비, 이름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사진 보이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주름도 잘 잡히지가 않고요. 눈도 잘 깜빡여지지가 않고 입도 이렇게 양쪽이 모두 다 움직이지 않고 한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침이 갈무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식사가 줄줄 흘러내린다든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눈물이 전혀 나지 않아서 눈이 뻑뻑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입술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도 제대로 되지가 않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초래를 하게 되는데 얼굴, 남들과 대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마비가 생기면 다른 부분의 불편감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테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말초성 안면마비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한약과 침치료인데요. 이 한약은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안면마비가 오는 원인은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가 허한 증상, 혈이 허한 증상, 간양 상황이라고 부르는 증상, 그리고 외사 침입이라고 부르는 증상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게 안면마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신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세포들을 재생을 시키는데 먹는 한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마비가 생긴 지 2주에서 3주 정도는 한약을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와 별개로 2, 3주 정도는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침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합니다. 보통 제가 침치료 매일 받는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권하지 않거든요. 이틀에 한 번 내지 3일에 한 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침을 맞으면 기혈이 순환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순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힘드셔도 힘을 내서 침치료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2주에서 3주 동안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안면이 마비된 이 증상이 얼만큼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한 2, 3주 정도는 신경과 세포를 회복시키는 한약 꼭 복용을 하시고 매일매일 침치료를 받으셔서 이 안면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이다 보니까 네, 그쵸. 약도 먹고 침치료도 받고 한의사 원장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 다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내 얼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면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을 보고 더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거울을 보시고 아, 에, 이, 오, 우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입술이 한쪽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똑바로 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계속 운동하는 생각으로 아, 에, 이, 우 연습을 좀 자주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눈 깜빡임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눈물샘에 장애가 생겨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편해도 차라리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건 나아요. 하지만 눈물샘 분비 장애가 생겨서 눈물이 거의 나지 않는다면 안구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져서 염증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을 좀 자주 깜빡이신다든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이 가운데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그거로 이제 눈을 감고 지그시 눌러주는 이런 마사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눈은 그렇게 하시고 입은 제가 아에이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마사지 하실 때 손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볼을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오 하시고 눈 깜빡이는 거 자주 하시고 손을 입 안으로 넣어서 볼 근육을 바깥쪽과 안쪽에서 모두 다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좀 하시고 밖에 나갈 일 있으시다면 스카프 같은 거 두르셔서 찬 기운 닿지 않게 보호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 안면마비는 아무래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가 오셨다면은 바쁜 일 다 접어두시고 충분히 휴식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 치료법,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남지영이었습니다.